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일본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이 투하된 원자폭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그러니까 제1조선인이 될 겁니다. 그 한국인이 7만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 법안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5월에 의결된 국민연금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히 의원님께서 제정안으로 발의하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정안으로 제안을 하셨던 각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금년이 우리 해방 45주년, 네. 또 36년 우리 식민지 사회, 네. 또한 우리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와 정말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네. 원폭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7만 명이 그런 원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57년도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67년도에 또 법을 만들어서 94년도에 전폭적으로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한민국도 국민들에게도 이 원폭에 대한 그 가능자들 수첩을 배급받는 자에 한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이 정부나 또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 70년이 가니까 네. 그 원폭 피해자들이 이제 나이가 약 80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잊혀지는 것이 한이스러워서 제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사망하셨고 예.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이제 투하가 됐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당시 피폭된 제일 한국인 피해자 그 중에 또 생존해 있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한 파악을 해보셨겠죠?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약 지금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약 네. 7만 명 정도 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7만 이분들이 분.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약 한 2,600여 명 생존해 계시고 예. 일본에서는 약 70만 70만. 많이 이 원폭으로 피해를 받고 지금 약 26만 명이 생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생존자를 대비해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존율이 낮고 네. 또 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네. 일본은 그에 대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 생존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2,600여 분이 살아 계시고 예. 일본은 7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 26만. 2만 6천이 아니고 아닙니다. 26만이요. 26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네네. 그 지원에 대한 것이 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라가 정부가 예. 혜택을 주고 치료를 도와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네. 적극적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57년부터 67년, 94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어떤 것들까지 해봤는지요? 지금 실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대로 네. 피폭 건강 수첩이라는 거 있습니다. 일본 네네.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일본 국민들에게는 약 3,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연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27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피폭자 건강 수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자체가 없으면 아이 지원 자체가 또 안 됩니다. 그 수첩이 있다라는 건 당시에 그래서 일본에서 발행했던 이랬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렇죠. 일종의 주민증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일본은 자국민은 많이 주고 우리나라 사람 적게 줄 망정 지금 뭔가 도움을 주긴 줬잖아요. 네, 수첩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정작 우리는 아직 실태를 파악하는 일조차 안 돼 있을 하지 뿐만 않았다.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일본은 원호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침, 이 가드라인을 정해서 지원은 금액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일관되고 지속적인 어떤 그렇죠. 체제가 없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생존에 계신 원폭 피해자분들이나 원폭이라는 거는 1세대에 그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혹은 그 후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해서 청취해 보셨죠? 지난 며칠 전에 네. 원폭 피해자들이 모임을 가져서 70주년 기념 추도식을 했어요. 예. 거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1세대들도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신가요? 첫째는 네. 화상이나 이런 후유증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보다는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당대에서 그렇죠. 혹은 후손의 경우는 후손은 정확한 어떤 의학적으로는 판명이 안 되지만 유전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거는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까지 그거를 준비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유전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후유증으로 인해서 유전성을 많이 내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아하죠. 네네. 원폭 피해자들이 내 후에 어떤 몇 대에 가서 어떻게 발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좀 정신적, 그렇군요. 물질적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오랜 있죠. 세월. 예. 예.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작은 폭탄이 터져서 파편을 맞는 것과 달리 그렇죠. 파편 같은 걸 맞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방사능에 그렇죠. 노출돼서 노출이 됐기 피폭이 때문에. 됐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충까지 안고 살아오셨다. 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이제 그래서 마련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거는 그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 피폭자들에 대한 정의, 한국인에 대한 정의가 불투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네.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네. 피폭, 원자폭탄의 피해를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특히 의료나 생활 지원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겠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암 검사나 이런 건강 검진을 해서 그분들에게 뚜렷한 그 피폭에 대한 것을 개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이나 생활 지원이 네네.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예.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의료, 예. 생활 지원, 네. 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네. 기념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70년을 맞이하는 네. 원폭 피해자들을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실 뭐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됐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조금씩 많이 알아가는데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잘 그렇죠. 몰랐죠. 그런데 이제 네. 방금 일본 총리가 하는 것도 네. 우리가 36년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잊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과연 이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됐을 때 우리 국민이 몇 명이 피해를 받고 몇 명이 지금 생존해 계신 자체를 젊은 세대들은 잊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이 제정안이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왜 그동안 이게 계류가 되어 왔는지, 왜 그동안 국가는 관심이 적었었는지 어떤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는 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도 정식적으로 36년간 자기네들이 자행했던 우리 부녀자들이나 강제징용이나 네. 우리 또 끄고 가서 우리 강부나 못할 일들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알아서 외교부나 우리 협상 과정에서 그거를 뚜렷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네. 이제는 우리 해방 45년 해방을 맞았다 좋아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협상 과정도 이제 잊어가면서 일본 정부도 잊어가고 과연 일본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피해를 줬다 하면은 대한민국 우리 총리라고 했으면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을 환기시키는데 또 하나 그렇죠. 의의가 있겠군요.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다룰 내용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당초 입법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국민연금은 노후 설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특히 이 사업주,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50% 내주고 본인 50% 부담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은 노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증수했던 것을 납부를 않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은 그게 근로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럴 경우에 제2차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끔 법적 증거, 과점 주주가 있고 또 그런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무한 책임 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2차적인 방어선을 만들어서 납부자가 그런 규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잖아요. 네. 다음에 재생해서 그분이 네. 다시 공공기관 정부에 수주를 한다든가 네. 또 영역을 맡는다 했을 때 건강보험 납부가 체납이 됐을 때는 입찰할 수 없는 것을 규제를 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해외 이주를 했을 때 예. 그냥 부도 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근로자들한테 받았던 것을 자기가 챙겨서 또 주지를 않은 경우, 납부를 안 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이번에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럼 핵심 내용은 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납부를 못한
그런 그 사용주가 공공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 아. 또 해외 이주를 그냥 방치해서 해외 이주를 간다. 네네. 이랬을 때도 이주를 못하게 막아주면은 자기 돈으로든지 어떤 거든지 주식회사든지 그래서 납부를 한 상태에서 네네. 해외 이주를 가게끔 아. 이런 것이 주 법안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주의 의무를 공고히 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용주 때문에 보험 금액을 충분히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아하,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그 직원 몇백 명이 그렇죠. 그냥 체납이 선의 될 피해자가 뿐만 되죠. 아니라 그 사람 연금 혜택을 받지 받지 못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2차선을 만들고 3차선을 만들어서 꼭 납부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것이 중요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얻어지는 정책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국민연금의 가입자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이 우리나라에 불투명하고 그랬을 때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이번 제도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패막을 만들어 놓은 것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대로 내지 않으면 결국은 꾸준히 냈던 다른 국민들이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밖에 피해를 없기 입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네, 네. 예. 그렇군요. 이미 좋은 결실을 얻었기에 네. 잘 뿌리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또 향후에 또 다른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네. 건강식품 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 백수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 정신적 피해, 또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료로 꼭 써야 하지 않을 원료를 갖다가 백수호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료에 대한 기재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자체 검증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A란 제품을 써야 하는데 B란 싼 가격을 썼을 때에 네.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검증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도 많은 건강식품이 나오지만은 이번에도 백소 사건을 딱 보면은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부터 또 심사하는 과정부터 식약처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법이 정말 건강식품에 올인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옛날에서는 보약을 먹는다 했는데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다 대체를 하죠. 맞습니다. 만에 하나 네. 그게 백소가 지금 근 5천억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거든요. 물론 갱년기에는 효염이 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정당한 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냥 그것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건강을 해줄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규제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해지자고 먹는데 해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